식민지 전문가의 행복, 좁고 위태로운 길. 식민지 조선에 피 끓는 생도들이나 청년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앞날에는 몇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동시대 스페인 내전과 중국 혁명에 동참하여 민중과 하나가 된 캐나다 출신 의사 노먼 베슨의 길을 걸었다. 또 다른 일부는 이국에서 체게바라의 길을 앞서 개척해 나갔다. 아니, 노먼 베슨이나 체게바라가 이들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좋겠다. 어느 쪽이든 웬만한 결단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다. 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민족의 건강 증진이라는 직업적 소명에 실한 전문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명예 획득, 신흥 부르주아 계급으로 경제적 성공이 조화된 길을 걸었다. 명분도 실리도 다 얻을 성싶은 길이었다. 바로 유산교가 걸어간 길이었다. 물론 유산교만큼 열심히 살기도 쉽지 않은 일이기는 했다. 대다수는 그나마의 명분도 잊은 채 그저 범석한 직업인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유산교의 삶은 인생을 걸고 비타협적 독립운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식민지 조선의 범석한 의사들 대다수가 이념적으로 좋은 삶이라고 인정할 만했다. 보통의 욕망과 평범한 양심을 지닌 의사들이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 그러니까 어떤 전형으로서의 삶, 그 전형적 의사, 유산교가 식민지 조선의 민중과 맺은 열정적이면서도 불편한 관계를 다시 떠올려보자. 유산교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의 민중이 개돼지처럼 한심해 보여서 슬프고 노여웠다. 그 노여움을 품고서 민중에 헌신했다. 그 속이 썩어들어 갔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엘리트들이 자각하지 못한 민중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내면의 갈등은 보편적일 것이다. 식민지에서 의사와 의학, 그리고 민중과의 관계라는 문제에 대해서라면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했을 프란츠 파농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는 식민지의 원주민 출신 의사와 그의 동족 민중이 빠져드는 복잡한 관계를 이렇게 분석한다. 식민지인들은 자기 인종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이 기술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식민지인 의사는 자기 민족 중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 증거지만 동시에 그는 주인님의 습관을 획득한 자로서 더 이상 피지배 사회의 일부를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은 복잡한 양가 감정이다. 식민지인 의사들은 이런 원주민들이 답답하고 한심했던 것이다. 전통의학이나 주술적 치료에 대한 원주민들의 맹신을 공격할 때면 식민지인 의사들이 식민주의자들보다 종종 훨씬 공격적이었다. 더욱 화가 난 탓이다. 마치 유산교가 그랬듯이 실제로 일제 시기에 전통 한의학과 그것을 신봉하는 일반 민중에 대해서는 조선인 의사들이 가장 심하게 비판했다. 양자가 종종 불화에 빠지는 이유다. 조국을 떠나지 않았던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식민지의 체제 안에 그 질서 안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일본인 의사 및 행정가들과 함께 식민지 위세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했다. 백인제는 관립 경성의전의 외과 주임 교수까지 승진했다. 일본인 의사들로 이루어진 조선의학회의 회원이었으며 거기서 상도 받았다. 그가 개업한 병원은 의전 스승인 우에무라의 병원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런 까닭이겠지만 그의 병원은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했고 환자 중에는 일본인이 많았다. 그는 일본인 의사들과 무척 잘 지냈는데 인품덕이기도 했지만 워낙 친밀히 교류해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유산교가 죽었을 때 경성의전은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유산교의 일본인 지도교수 오사와가 조사를 낭독했다. 조수 대표로 조사 낭독에 나선 이도 일본인이었다. 평양의학강습소 출신으로 학벌이 변변치 않았던 공병호가 기초의학연구의 뜻을 두고 경성의전 위생물학 교실에 무급 연습생으로 있을 때 스승이 유일준이었다. 유산교가 백인제와 함께 친송한 그 유일준 말이다. 유일준은 공병호 군이 의학천문학교만 나와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하며 안타까워했다. 출신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공병호에게 일본 유학을 주선하며 의사로서 성공의 길을 열어준 스승은 정작 일본인 교수들이었다. 다른 의사들이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민족은 다르지만 그들은 의사로서 동료이고 스승과 제사 사이였으니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대학의로서 경쟁 상황도 있었고 관립 이후한 취직 차별 같은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 함께 식민지의 특권 전문가 계급이었다. 이윽고 조선인 의사들은 마치 피지배 사회에 속하지 않은 별개 부류처럼 보이게 되었다. 적지 않은 의사들이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민중을 돌보았지만 더 많은 의사들이 때로는 바로 그 의사들이 일본인 의사처럼 이해관계를 갖고 자기 민족을 대했다. 같은 민족에게 당하니 조선인 환자와 그 가족들은 더욱 서러웠다. 이 불화가 극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다시 한번 판응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알제리 해방전쟁의 서사에 귀를 기울여보자. 1954년 알제리 민족 해방전선이 독립전쟁을 시작한 후 프랑스 식민당국은 약품을 판매할 때 신원을 확인하도록 강제했다. 심지어 알코올조차 누가 사용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게 했다. 부상자 치료를 막고 약품마저 무기로 삼는 잔인한 식민주의자들이었다. 의료는 말 그대로 전쟁 그 자체가 되었다.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은 해방구에서 의사, 의대생, 간호사들에게 전투원과 결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많은 의료인이 이 명령에 호응하여 전선에 합류했다. 지도자들과 의사들이 함께 회의를 열어 긴급한 보건 의료 문제를 결정했다. 이전에 점령자의 사절로 간주되었던 알제리인 의사, 즉 원주민 의사는 집단 속으로 재통합되었다. 알제리인 의사는 알제리 전체의 일부가 되었다. 지배자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던 의사들이 싸움에 동참하면서 혁명적 연대가 가능해지자 알제리 민중은
미신적 주술을 벌이고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위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의사, 우리의 기술자가 되었다. 의사들이 같은 편이라는 신뢰 속에서 그들의 과학도 받아들여졌다. 식민지 조선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났다면 저들도 우리의 의사가 되어 합류를 했을까? 부질없는 상상이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 식민지의 의사들은 근대 신문명의 개척자이자 민족의 엘리트이면서 동시에 식민지 지배체제의 일원이고 부상하는 전문직이었다. 이 어울리지 않은 정체성의 조합 속에서 이들에게는 문명의 이행을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경제적 성공의 소망이 평등 동족에 대한 연민과 무지한 동족에 대한 불신이 어지러이 교차했다. 식민지 군대의 전형적 의사는 저 젊었던 날 독립운동 대신 의사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초심을 끝까지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신명을 바쳐야 할 상대인 민중과 불화하니 삶의 내면이 행복했을까? 속을 알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짐작은 간다.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식민지 최고 엘리트들에게 책임이 없다 하기도 어렵다. 식민지에서 안정적 전문직의 길을 걸으며 양심도 지키고 또 행복해지기가 이렇게 어려웠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근본적 변혁의 꿈이 이미 젊은 날 저버리고 억압해버린 꿈이 끊임없이 회귀해왔던 탓이다. 민중의 비난이라는 증상의 옷을 입고 끊임없이 돌아와 마음을 어지럽혔던 탓이다.